반갑습니다. 데이업의 시청자 여러분들,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주주님들. 제가 오늘 하나마이크론 관련해서 얘기 드릴 거는, 이 하나마이크론이 지난주에 거의 상한가 가까이 상승을 했었죠. 오늘 살짝 음봉을 보여주면서 조정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지난번 상승분의 약 50% 부근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, 지난주에 엔비디아 관련해서 패키징이 가능한가? 이런 이슈 때문에 굉장히 급등을 했었습니다. 그 이슈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5분만 집중해서 봐주신다면은 그것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그 주가 흐름, 시나리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을 딱 5분만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요즘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죠. 그 중에서 이 삼성이 엔비디아와 계약을 맺는가 안 맺는가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초유의 관심사인데요. 그렇다면 이 삼성이 엔비디아와 일을 하게 될 경우 어떤 변화가 생기냐 말씀을 드리면, 일단은 이 엔비디아의 GPU와 하이닉스의 HBM이 이 TSMC한테 간단 말이죠. 그러면은 이 TSMC가 패키징을 합니다. 그래서 이 패키징을 해서 엔비디아한테 납품을 하고 있는데, 그 기술력이 2.5D 패키징이라고 해서 3D와 2D를 합친 패키징 기술인데, 이게 굉장히 TSMC만의 독보적인 패키징 기술이란 말이죠. 이게 TSMC만 가능하다 보니까 패키징을 엔비디아가 거의 100% TSMC에게 맡기고 있단 말입니다. 그래서 패키징 비율을 조금이나마 이 삼성이 가져오려는 건데, 마침 이 TSMC에서 패키징 공장의 가동률이 100%가 넘어가면서 납품 한계에 다다랐다고 하는데, 그러니까 이 삼성한테 굉장한 기회가 생긴 거죠. 그래서 이 삼성이 GTC 2024라는 이 엔비디아가 주최한 행사인데요. 여기서 HBM3E 12단 적층령을 처음 공개를 합니다. 이 HBM3E 12단 적층령을 엔비디아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서 테스트도 해보겠다 했고요. 그리고 젠슨 황은 어프로브드라는 이라는 글자를 남기면서 삼성의 HBM을 사용할지도 모르겠다, 이런 식의 이야기가 퍼지면서 뉴스도 나오고 삼성과 그 소부장 업체들의 주가가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잠깐 연출을 했었습니다. 삼성의 HBM3E 12단 적층령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. 하이닉스가 원래는 엔비디아에 그 HBM을 납품하는 단독 업체였습니다. 굉장히 하이닉스가 삼성에 비해서 훨씬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HBM 제조사입니다. 그런데 8층까지밖에 개발을 못했단 말이죠. 그리고 또 마이크론이라는 미국 회사가 있어요. 이 회사도 8층까지밖에 개발을 하지 못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의 12단 적층령은 이 HBM3E 시장에서 갭이 생긴 거죠. 그래서 엔비디아가 굉장한 관심을 가지게 된 거고요.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정말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? 그런데 마침 지난주에 이 하나마이크론이 등장을 합니다. 이 하나마이크론은 국내 1위 후공정 오사트라고 합니다. 이 오사트라는 반도체 후공정 업체 중에 1위입니다. 국내에서. 그리고 세계에서는 11위 정도의 입지를 갖고 있는데요. 이 하나마이크론이 이 R&D 센터에서 2.5D 패키징 관련해서 시제품까지 제작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양산까지는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하는데, 그게 25년쯤이다, 이런 말이 나오면서 이제 그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하나마이크론의 주가가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. 급등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 이 TSMC의 가동률이 과부하 상태다, 그리고 이 엔비디아와 삼성의 이 계약이 성사될 거다 하는 것과, 또 이 하나마이크론의 2.5D 패키징이 성공할 거다, 이런 세 가지의 기대감이 맞물려서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된 것입니다. 그렇다면 이제 이어서 이 2.5D 패키징 관련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. 자, 위에 게 2D 패키징이고요. 그리고 아래 게 2.5D 패키징입니다. 차이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, 일단은 2D에는 두 가지 대표적인 방식이 있고요.
이 MCM 방식과 이 SIP라는 방식이 있습니다. 이 MCM 방식은 이 보시다시피 다이 위에 칩들이 개별적으로 범핑이나 와이어 본딩이 되고 패키징도 따로따로 이렇게 되는 방식이고요. 이 SIP는 이 다이 위에서 한꺼번에 같이 범핑되거나 와이어 본딩되는 방식입니다. 이 SIP 방식이 굉장히 대중적으로 쓰이고 있고 특히 모바일, 우리가 쓰는 모바일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범핑이라고 해서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이 범핑은 이 기판과 칩 사이의 정기적인 연결을 위해서 하는 작업이고요. 이 와이어 본딩은 칩에 다리들이 있지 않습니까? 예, 수많은 지네 같은 다리들과 그리고 반도체 칩이 안에 들어가는데 이 칩과 다리를 연결시켜주는 이 와이어들을 붙이는 이 작업을 와이어 본딩이라고 합니다. 2.5D 패키징은 2D랑 3D가 합쳐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. 왜냐하면 이 기판 위에, PCB 기판 위에 인터포저라는 판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. 그런 다음 그 위에 비메모리와 메모리 부분이 함께 들어가고요. 이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인터포저가 담당을 합니다. 이 두 개의 반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동시에 정보나 신호를 처리해내는 이런 패키징을 2.5D 패키징이라고 합니다. 네,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 엔비디아의 GPU, 그러니까 그래픽 처리 장치죠. 그리고 이것과 HBM, 이 두 개가 하나의 기판 위에 올라가서 무수히 많은 정보들을 처리해내서 이미징화 시키죠. 그런데 이 기술을 이제 TSMC밖에 못한다는 말이죠. 그랬었는데 이 하나마이크론이 치고 올라오면서 이걸 나도 담당하겠다 하면서 이제 나서고 있는 겁니다. 만약에 이 삼성과 엔비디아가 합작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이 하나마이크론이 같이 일을 하게 된다면은 제가 예전에 찍은 영상에서 삼성이 HBM3E 12단 적층량을 이 HBM 부분만으로 8조 정도 달성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. 왜냐하면 이 엔비디아의 연간 매출액이 450조 정도입니다. 거기서 단 2%만 차지해도 8조죠. 그래서 저는 연간 매출액을 8조로 추산을 했었고요. 이 TSMC가 이 2.5D 패키징만으로 연간 2,500억 정도 매출액을 달성하고 있습니다. 이 비중에서 30%만 떼어도 750억이거든요. 그러면 이 하나마이크론이 750억을 번다면은 어느 정도일지 재무제표를 한번 보실게요. 2023년에 9,680억 정도 매출을 달성을 했는데요. 그러면 HBM 패키징 부분으로 750억 매출이 생긴다면 거의 10% 정도 상승을 하는 거죠. 그리고 더 긍정적인 것은 2.5D 패키징이 국산화가 된 거잖아요. 그렇게 되면 다른 업체들도 하나마이크론에 대한 공급을 원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점점 매출 비중이 늘어날 것이고 저는 그에 따라서 이 매출 파이가 점차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작년에 ROE가 마이너스가 되고 이 BPS가 7,700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 또 FCF가 23년에 반도체 전반에서 좀 힘들었기 때문에 감소를 했거든요. 그래서 24년 1분기 보고서에서 어느 정도 23년보다 좀 많이 호전되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주가 흐름은 사실 좀 과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. 조금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면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다음 영상을 위해서 저희 구독을 한번 해주시면은 다음 영상을 보기 편리하시니까요. 구독해 주시고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